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이 되면서 안정적인 사료 생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런 환경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료피 신품종 만원을 개발했는데요. 생산성과 경제성까지 높이면서 국내 풀사료 자급률 향상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논을 가득 메운 초록빛 작물. 농민들이 예치기로 작물을 베어내고 수확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 작물의 이름은 만원으로 소와 같은 가축의 먹이가 되는 풀사료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여름철 사료 작물입니다. 기존에 많이 심던 사료용 옥수수나 수수는 장마철 침수 피해에 약해 논에서 재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만생종 사료피 만원을 개발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생육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만원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실제 만원은 기존 제주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약 13% 정도 높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신품종 개발과 함께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 저장 방법까지 표준화해 농가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벼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체 작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성이 우수하고 안정적으로 논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쌀 수급 안정과 그리고 풀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전략 작물로 이제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겨울철 재배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이모작이 가능해 같은 논에서 연중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고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금까지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됩니다. 또 기존 조사료 수확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침수 피해가 거의 없이 배수가 안 되더라도 잘 자라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종자비보다 종자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농가의 그 사료비 절감에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50곳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한 뒤 오는 2028년부터는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기후에 맞선 신품종 만원이 축산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최근 기습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계곡과 하천에서 고립되거나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경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물가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강원 영월군 주천강 하류.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강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지난 18일 낚시를 하기 위해 하천을 찾았다가 급류에 휩쓸린 40대 남성 A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A씨는 결국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인제군에서도 갑자기 내린 비에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주민 2명이 고립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계곡과 하천은 주변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물이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에 순환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곳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춘천시의 한 계곡입니다. 며칠째 내린 비로 인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태인데요. 자칫 가까이 갔다가는 계곡물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놀이나 캠핑을 하러 물가를 찾는 사람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하천이나 계곡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사고를 목격했을 때 무작정 물에 들어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시 119에 신고를 하시고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신 후 이후에 로프나 구명환, 긴
막대기 같은 걸로 구조 작업을 실시하여야 됩니다. 최근에는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거센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잦은 만큼 물가를 찾을 때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가 예보됐다면 물가 접근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기상청이 오는 26일 전남 광주 지역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30일 시작된 올해 전남 광주 지역 장마가 정체 전선이 지역을 벗어나는 이달 26일이면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전남 광주 지역에는 평균 147.7mm의 비가 내렸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된 누적 강수량보다 적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전남 광주 지역 장마 시작일은 평년 장마 시작일인 6월 23일보다 일주일 늦었으며 예보대로 장마가 마무리될 경우 평년보다 이틀 늦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낸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공용 차량을 400여 차례 개인 출퇴근용으로 운행한 혐의와 공용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 공용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A씨에게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에 또다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이전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와 정부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이 선행돼야 군공항 이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이전 후보지 지정 이후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하자는 입장으로 오는 28일까지 무안군과 협의를 이어가 선정위원회 참석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고흥소록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두 척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은 24일 오전 6시 40분쯤 소록도 동방 0.5 해리 해상에서 7톤급 낚시어선 A호와 9톤급 낚시어선 B호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어선들의 승선원 가운데 4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선장과 승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함안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아라홍련이 만개의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분홍빛 연꽃이 끝없이 펼쳐지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연못을 가득 메운 분홍빛 연꽃. 바람결에 흔들리는 꽃잎과 초록 연잎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700년의 시간을 품은 아라홍련이 절정을 맞으면서 함안 연꽃 테마파크에는 여름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함안에 꽃이 좋다고 해서 와보니까 진짜 좋아요. 꽃이 너무 활짝 피어 있고 내 마음도 설레이고 그러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연꽃 테마파크에는 전망 데크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가까이에서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아라홍련은 오전 시간에 가장 꽃이 활짝 피기 때문에 이른 시간 방문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꽃이 절정을 이루는 7월이면 전국 각지의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이 몰려들며 대표적인 여름 사진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연꽃 테마파크가 작년에 처음 왔는데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요. 사람들이 사진 찍는 명소로서 너무 사진도 잘 나오고 그래서 올해 또 왔습니다. 아라홍련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특별한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연실을 발화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700여 년 만에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오랜 세월 생명력을 이어온 아라홍련은 역사성과 희소성을 인정받으며 함안을 대표하는 여름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품고 다시 피어난 한 송이 연꽃. 역사와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하만 아라홍련이 올여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첨단 산업 투자 유치 법안부터 수산 분야 인권 보호, 그리고 10년 만에 결실을 본 농어촌 상생기금 소식까지 한데 모았습니다. 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고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비수도권 첨단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대규모 반도체 투자 자금 조달을 돕고 비수도권 첨단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공동 출자 법인을 만들 때 지분율 요건을 완화해 민간 자금을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엄격히 한정한 겁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경쟁이라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수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강제노동 금지 6법도 추진되고 있죠. 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염전이나 양식업 등 수산 현장에서 인권유린으로 처벌받은 업주의 어업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그동안 받은 정부 지원금까지 환수하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인권유린으로 생산된 수산물과 가공품은 시중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서 의원은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해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10년 동안 요구해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마침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대기업 모금이 부진했던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재정을 출연해 책임지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이계호, 서삼석, 신종훈 의원 등 전남 서남권 국회의원들은 연간 모금액이 300억 원대에 불과한 기금의 한계를 꾸준히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해 왔는데요. 정부가 민간 기업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부족분을 메우기로 결단하면서 10년 만에 기금 정상화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전남 관광 플랫폼을 전남 광주 관광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숙박 체험 할인 행사를 운영합니다.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는 전남 광주 관광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 숙박 시설을 예약 후 결제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3박까지 최대 1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행사입니다. 전남 1+1 투어는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상 체험 상품을 구매하면 한 명 가격으로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행사는 전남 광주 관광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용할 수 있으며 체험 행사의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순 11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할 전담 치유기관인 여순 11구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순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설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전문치유기관으로 상담실과 휴게공간, 물리치료실 등을 갖췄습니다. 여순 11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경우 이를 통해 전문 상담과 심리교육을 비롯해 미술과 원예 등을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과 신체 재활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여수시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앞서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 정부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는 취지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일자리 사업 우선 지원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여수시는 오는 8월 기존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고용위기 지역 격상 등을 통한 정부 협조와 지원을 건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준비를 돕기 위해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와 학생 모두 광양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운전면허증 또는 컴퓨터 관련 국가 자격증, 한국사 능력 자격증 등을 취득한 학생이라면 취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은 자격증 응시료를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의 경우 전액, 10만 원은 초과 시 기존 10만 원에 초과 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입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중 학교별 사업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할 방침입니다. 중흥그룹이 1억 원 규모의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중흥그룹은 지난 23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선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맺고 이번 행사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섬의 가치와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세계박람회장, 개도 등에서 열립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의 유아 또는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온가족 해양유산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집 인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1,500명으로 확대했고 연령별 난이도를 고려해 유아나 초등학생은 수중발굴 도어벨 만들기, 초등 고학년은 수중발굴 무드 등 만들기 등 모두 2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7월 24일부터 신청하면 되고 선정되면 연구소에서 발생한 체험 교구제를 활용해 다음 달 6일부터 20일까지 연구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HD 현대사모가 영암군 사모읍 관내 경로당 50여 곳에 모두 8천만 원어치의 식기세척기를 후원했습니다. HD 현대사모는 지난 22일 사모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식기세척기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이 설거지 노동에서 해방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목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원한 물줄기와 화려한 불꽃이 어우러진 목포 해상 W쇼를 8월 1일 저녁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원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유명 가수인 노라조의 무대와 함께 최신 K-팝 음악에 맞춰 춤추는 바다 분수와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W쇼는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민선국이 방침에 발맞춰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관광객 등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